네, 시청자 여러분하고 재미있는 부동산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부동산 전문가 문미옥입니다. 8위 대책과 그리고 9월에 나올 대책으로 시청자 여러분 정말 혼동 많으신데요. 이럴 때는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좀 정부 정책을 지켜보시고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그러한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에 대해서 투자가 조금 주춤하는데 요즘에는 다시 상가 쪽으로 투자가 몰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상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전용률에 대해서 오늘 같이 시청자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건폐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폐율이란 건축 밀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를 나타내는데요. 하나의 대지 위에 건물을 얼마큼 지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표로 나타내는 그러한 축도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내는 공식이 있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시청자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폐율 내는 공식은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의 대지 안에 100제곱미터의 대지 안에 건물 50제곱미터를 건축을 할 경우에는 즉 우리가 건폐율 50%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50%, 대지가 1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건물 대지 면적 분의 대지 면적분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 면적을 하시면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70%다라고 할 경우에는 대지가 100제곱미터 그리고 건물이 70제곱미터가 돼서 건폐율이 약 70%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건폐율 내는 공식은 매우 간단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건폐율 내는 공식과 함께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가 용적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용적률이란 대지 내 건축물의 건축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모두 합친 면적인데요. 하나의 대지, 즉 100제곱미터의 대지 위에 1층, 2층, 3층, 4층을 우리가 건물을 올리게 되는데 층수별로 올라가는 전체 면적을 합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 용적률 내는 공식도 매우 간단한데요. 다음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 분의 그다음 연면적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의 대지 위에 건물이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 우리가 국토부에서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층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 제한하는 층수에 맞춰서 건물을 올려야 됩니다. 100제곱미터 위에 건물 50제곱미터, 건폐율이 약 50제곱미터라고 할 경우에 우리가 용적률 150%다라고 하면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면적, 즉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 층 5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3개 층으로 곱하면 약 1500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1500제곱미터 곱하기 100을 하시면 건폐율이, 용적률이 나오게 되는데요. 건폐율과 짝이 되는 용적률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맞게 건물과 상가 그리고 아파트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용적률 내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가를 분양받게 되면 분양받는 면적과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상가를 높게 올리다 보면 복도와 엘리베이터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용 면적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 면적보다 전용 면적이 조금 작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전용률이라고 하는데 이 전용률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률이란 분양 면적 또는 계약 면적입니다. 그중에서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공식으로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전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 면적분의 전용 면적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전용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전용률 구하는 공식도 매우 간단하시죠. 시청자 여러분하고 같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이고 내가 실제 사용하는 실사용 면적이 70제곱미터라고 할 경우에 곱하기 100분의 70 곱하기 100을 하시면 전용률이 나오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70%의 전용률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상가나 그리고 우리가 주택을 분양을 받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서 건설사들이 건물을 짓게 되고요. 거기에 복도나 에스컬레이터 또는 화장실이나 복도 면적을 제외하고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바로 이 전용률, 전용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시청자 여러분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왜 이렇게 전용률이 작아요? 왜 이렇게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작아요?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복도나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시면 우리가 구분 상가와 단지 내 상가가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분 상가와 단지 내 상가인데요. 가장 먼저 구분 상가를 보시면 구분 상가는 하나의 대지 위에 큰 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전용 면적이 전용률이 40에서 52% 정도로 됩니다. 복도와 그리고 화장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이 차지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전용률이 이 정도로 보통 책정이 되고요. 단지 내 상가는 커다란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가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매우 크고요. 또 보통은 1층과 2층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단지 내 상가는 보통 70%에서 85% 정도, 어떠한 상가는 90% 되는 그런 전용률을 자랑하는 상가도 있는데요. 단지 그냥 복도와 계단 그리고 화장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률이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상가를 구입하시게 되고 분양을 받게 되다 보면 전용률이 높은 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전용률이 매우 낮은 상가가 있습니다. 전용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상가는 아니고요. 상가는 분명히 개별성이 매우 강한 상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 상가를 하셔도 또는 단지 내 상가를 구입을 하실 때에도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서 그리고 전용률이 얼마큼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입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시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전용률과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